팀장님, 네, 오다 보니까 이게 관의 크기가 다 다른 것 같아요. 맞아요. 관 크기가 네. 다릅니다. 혹시 관 크기가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저희가 옛날에는 고인분을 관 안에 모시고 나서 육신이 흔들리지 말라고 충관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 충관을 하는 것도 관은 너무 크고 고인분은 너무 작은데 충관을 많이 하는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관도 보통관, 특관, 대특관식으로 고인분의 크기마다 관이 조금씩 크기가 다르게 나와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장례가 발생했었을 때 가족분들과 상담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하는 것이 고인분의 풍제 사이즈를 보는 거예요. 보면은 사람이 보통 양팔을 벌리면 이게 자기 키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고인분을 처음 뵈면 항상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손을 한번 대봐요. 왜 제 손에 딱 온다. 그 170 정도. 그러면은 우리 이제 보통관 사이즈를 주문을 하고요. 저보다 크거나 이제 특관도 안 들어갈 것 같다. 그러면 주문 제작을 해서 대특관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저는 일단 고인분의 신체 사이즈를 보는 것과 관을 어떤 걸로 주문할지 그거를 이제 신경을 많이 씁니다. 아, 그러면은 관을 먼저 고르기 전에 그 고인분을 먼저 뵙고 사이즈를 잰 다음에 관을 이제 그쵸. 그러면 네. 이 관은 어떤 재질로 만들어지나요? 저기 보니까 관이 얇은 것도 있고 굵은 것도 있더라고요. 아, 그거는 우리 매장 전문가 김명환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일단 관 재질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면 오동나무 관이 있고 네. 그다음 뭐 적송이나 뭐 솔송나무, 향나무. 근데 보편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게 요 오동나무 관을 제일 많이 쓰고 그리고 관의 두께는 요 얇은 관은 화장용. 아, 어차피 화장용. 화장을 하셔서 태우기 때문에 화장용으로 쓰고 보시면 이렇게 두꺼운 관은 매장용 이용을 합니다. 매장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고인을 땅 속에 모시고 나면 네. 시신이 육탈될 때까지 네. 이 관 자체가 이제 함몰되지 않도록 육탈될 동안 버텨줘야 되기 때문에 두껍고 좋은 관을 쓰고 그렇기 때문에 뭐 적송이나 뭐 향나무, 솔송 이렇게 좋은 관의 재질을 많이 이용을 하십니다. 그런 차이라고 보시면. 한번 보시죠. 저기 향나무랑 솔송관도 있거든요. 저기 한번 보시죠. 자, 지금 이 매장용 관을 보시면 네. 요 나무 같은 경우에는 솔송이라고 합니다. 소나무. 소나무. 네, 소나무 재질이고 매장할 때 보편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관이고요. 그리고 그 옆에 요 색깔 진한 네. 요거는 이제 향나무 관입니다. 향나무관. 네, 향나무 관은 쉽게 얘기하면 예전에 좀 뭐 사대부 집안이나 좋은 집안에 왜냐하면 관 자체가 비용이 비싸고 신분이 좀 높은 분들이 많이 썼던 향나무가 아니고 가격대도 되게 높고요. 근데 요거의 효과는 항균, 항습, 항균 작업 뭐 이런 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예전에 고인분 목욕시킬 때는 알코올이 없었기 때문에 향나무로 물을 담가서 향물을 가지고 목욕을 시켜 드렸거든요. 그래서 향균 보습 효과가 좋기 때문에 시신이 육탈될 때까지 세균 없이 잘 버티라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조금 얇은 관 같은 경우에는 화장용이기 때문에 좀 불에 잘 타라고 좀 얇은 관을 쓰고 이런 조금 두꺼운 관은 이제 매장용. 네, 네, 이제 땅 속에서 이제 사람보다 이제 천천히 이제 썩어야 되는 맞습니다. 니까 좀 예. 굵게 쓴다 이렇게 그러니까 알아들으면 되겠네요. 우리 예전에는 매장 문화에서 땅에다가 시신을 매장하는 풍습이거든요. 그러면 시신이 육탈된다는 거는 이제 다 자연으로 돌아갈 때까지 대략 한 15년에서 20년 정도 오는데 그동안 이게 이 관 자체가 내려앉거나 흙에 의해서 그렇게 무너지지 말라고 두껍고 튼튼한 관을 매장용 관으로 이용을 했습니다. 아, 그럼 혹시 관의 안쪽은 혹시 어떻게 돼 있나요? 안쪽은 뭐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들어 보시면 안에도 겉에는 이제 이렇게 약품 처리한 거고 그 안에는 다른 뭐 이렇게 약품 처리나 이런 건 하지 않은 그냥 나무 순수 그 자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매장용 관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은 위에 저런 향나무나 이런 솔송나무 관은 좀 가격대가 많이 비싼 이제 관이라고 되게 말씀하셨잖아요. 고가의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혹시 가격대가 좀 낮은 안 좋은 관을 사용했을 때는 혹시 어떤 단점이 있을까요? 그게 이제 가격이 낮다고 해서 뭐 안 좋다고 쉽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네. 우리 사실은 흔히 제일 많이 쓰는 나무가 요 화장용 관으로 쓰는 오동나무 관을 일반 서민들은 제일 많이 쓰셨고 네네.
그렇다고 오동나무 관이라고 해서 매장용 관으로 적합하지 않다. 이거는 아니고요. 대신 이제 향나무나 솔송 같은 경우는 가공이 힘들고 네. 그다음에 향균 이런 작용이 높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신분이 높은 그리고 뭐 쉽게 얘기하면 뭐 상위 1%들만 쓰던 뭐 그런 관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오동나무 가격이 저렴하다고 해서 뭐 기능적으로 더 떨어지거나 그런 차이는 크게 없다고 보시면 돼요. 친환경 관도 있다던데, 진짜 자연 분해가 되나요? 친환경관 있죠. 그게 이제 쉽게 말하면 종이관이라고 하는데, 종이관이 일본에서는 이제 상용화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는 이 종이관의 수요가 많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오동나무나 향나무나 뭐 솔송나무 이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찾는 물건이 아니라서 이런 나무관보다는 금액대가 조금 더 높이 형성이 돼 있어요. 왜냐면 찾는 사람이 작고 만드는 것도 대량으로 만들게 되면 비용은 훨씬 절감되겠지만 대량으로 만들 수 있는 지금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시간이 뭐 10년, 20년 더 지나고 나면은 그때는 종이관이 많이 들어오면서 비용 절감이 훨씬 많이 되겠죠. 그 유가족 분들이 직접 관을 고를 수도 있나요? 그럴 수 있죠. 뭐 눈으로 직접 보고 싶다 하시면은 사실 이런 공장에 오셔도 되고요. 오셔서 눈으로 보시고 이관을 하겠다 해도 되고 아니면은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관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 제작 공장에 이 관이 기계로 찍어내는 게 아니고요. 이제 만드는 과정은 기계로 자르고 하겠지만 여기 보시면 이런 이제 매듭들이 다 있어요. 이런 거는 사람이 직접 손으로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직접 이야기만 좀 잘 된다고 하면 그렇게 만드는 것도 가능할 것 같긴 한데요. 그러면 관은 왜 꼭 나무관을 써야 되나요? 우리 전문가님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관은 뭐 보통 나무관은 우리 예전부터 이렇게 나무가 가공하기도 좋고 하기 때문에 나무관을 써왔고 네. 뭐 돌이라든지 뭐 물론 현대에서는 석관을 하기도 하고 하는데 네. 예전에는 그런 돌들을 가공해서 하는 기술이 없기 때문에 음. 나무관을 예전부터 써왔기 때문에 저는 제 생각에는 이제 풍습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외국 같은 데는 보면 뭐 플라스틱 재질의 뭐 케네디 관이라든지 뭐 다른 여러 가지 형태의 관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는 현대에 이제 변형을 한 거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풍습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예전에 조상님들부터 나무관을 써왔기 때문에 계속 그대로 이어진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저희의 추측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근데 관 공장 안에 이런 관 말고도 다른 용품들이 너무 많아요. 보시면 장례 관련된 용품들인데 이런 거는 이제 관 덮는 겁니다. 관보라고 해서 종교에 따라서 관보가 또 따로 나오기도 하고 뭐 천주교, 기독교, 일반관. 신기하네요. 저는 이렇게 이제 관 공장이나 이런 이 장례 문화에 대해서 잘 모르다 보니까 네. 관 공장이라는 곳을 오늘 처음 와봤는데 관 공장에 진짜 관만 있는 게 아니네요. 네, 관만 있는 건 아니에요. 뭐 향도 있고 초도 있고 뭐 운구하는 장갑도 있고 뭐 너무나 많죠. 근데 이런 게 장례가 발생하게 되면 가족분들과 상담을 하고 나서 이런 용품들을 하나하나 다 주문을 합니다. 실제로 저희가 뭐 공장까지 와가지고 이거요 이렇게 하진 않지만 우리가 이제 연락을 하죠. 이런 필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체크를 해서 공장에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공장에서 이제 트럭에 이런 걸 다 싣고 와서 장례식장으로 갖다 주는 거죠. 어떻게 뭐 바쁠 때는 저희가 직접 오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저도 실제로 관이 이제 밑에가 깨져 있어서 급하게 입관 때 차에 관을 싣고 온 적도 있어요, 공장에서. 요 관 공장은 사실 장례 지도사분들이 많이 오는 장소는 아니거든요. 네. 근데 한 번쯤은 이렇게 눈으로 보시는 것도 뭐 좋지 않을까. 어떤 게 있냐. 팀장님, 네. 여기 이 관은 다른 관들보다 좀 많이 작은 것 같은데 그쵸. 이 관은 어떤 용도로 쓰이는 관인가요? 보니까 어때요? 이거 딱 보면. 관이 되게 작아요. 뭔가 사람을 넣는 관이 맞는가 싶기도 이거는 하고. 쉽게 생각하면 애기관입니다. 진짜 애기관. 애기관. 애기관으로 이제 좀 가슴 아픈 관이죠. 그래서 보통 보면 관 공장에는 이런 관들이 막 많이 쌓여 있지는 않아요. 사실 물건이 많이 쌓여 있는 게 많이 나가는 거잖아요. 네. 근데 어떤 마음으로는 많이 안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좀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재고도 많지 않고 일단 너무 가슴 아픈 관입니다. 딱 봐도 너무 작잖아요.
네. 근데 보다 보니까 저렇게 위에 뚜껑이 평평한 게 있고 이렇게 이렇게 뚜껑이 각진 게 있고. 각진 게 있는데 네. 이거의 차이점은 우리 뭔가요? 위에 있는 거는 이제 평관이라고 하고 이건 이동관이거든요. 네. 이것도 우리 전문가 김병환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실 겁니다. 아, 예. 일단 2단관은 말 그대로 이제 이렇게 단을 한번 줘서 네. 뭐 보기에도 조금 고급져 보이고 네. 이거의 용도는 이제 고인분이 좀 배가 나오시거나 했을 때 네. 우리가 관 뚜껑을 닫았을 때 관 뚜껑이 안 닫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요 위에 안에 공간이 조금 더 있는 요거 때문에 아. 예, 그럴 때 이제 배 나오신 분들 때문에 이제 풍채는 안 크신데 네. 배가 나온다든지 그리고 모양이 예뻐서 뭐 화장용 관으로 많이 쓰고요. 그리고 매장용 관도 2단관이 있기는 한데 네. 잘 이용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매장용 관은 안에 빈 공간이 있으면 있을수록 무거운 흙이 무너져 내릴 확률이 높기 때문에 원래 원칙은 다 편관을 썼습니다. 매장용 관. 그러니까 모양 예쁘게 하기 위해서 2단으로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여기는 이제 명정이라고 해서 우리 관 위에 덮는 빨간 색깔 천에 붓으로 명정을 쓰거든요. 뭐 네. 이름표죠. 그거에 대해서 쓰는 장소인데 이것도 김경환 팀장님께서 설명 한번 해주시고. 아, 네. 요것도 이제 붉은 천에 이렇게 뭐 글자가 써져 있는데 네. 이제 요거는 이제 종교 표시고 음. 관의 이름표라고 보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뭐 학생, 뭐 김해 긴공 지구 뜻을 보면 학생 배울 학에 날생자를 써서 날 때부터 배운 그냥 평생 배움의 길을 살아오신 남자분들을 높여 부르는 말입니다. 그래서 학생 김해 긴공 공은 씨를 높여서 부르는 말이고 네. 지구 직구자를 써서 자 저승 갈 때 마지막 집이라는 의미로 관 이름표를 쓰는 곳이고 그리고 종교에 따라서 여기 보시면은 뭐 종교의 직책에 따라서 다 이렇게 명정을 다르게 씁니다. 또 교인분들도 다 직책이 이렇게 다 다르시거든요. 네. 그 직책을 쓰고 성함을 적기도 하고. 보시면 실제로 쓰고 있습니다. 붓도 실제고. 아, 실제로 다 여기서 명정을 쓰시나 보네요. 네, 맞습니다. 예전에는 지도사들이 집에서 장례 치를 때는 다 썼거든요. 아. 근데 현대는 이제 관공장에서 이렇게 우리가 주문을 하면 배송을 해주기 때문에 관공장에서 이렇게 써서 배송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장례 지도사분들도 명정을 쓰시는 분들이 계셔요. 저도 처음에 일을 배울 때 한자를 가장 먼저 배웠습니다. 맞습니다. 네, 진짜 한자를 가장 먼저 배우고 명정 쓰는 거, 뭐 방금 말씀하셨듯이 뭐 현고학생 보건신이 그리고 뭐 현비유인 이런 거 우리도 엄청 많이 써서 웬만한 장의사분들은 실제로 아직까지 쓰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맞습니다. 아, 오늘 좀 이제 관 공장에 대해서 좀 첫 경험, 네. 아니 또 첫 경험을 해봤는데 이 장례 지도사 분들께서 이 장례에서 해주시는 일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존경을 표하는 마음입니다. 네, 오늘 관 공장에 대해서 이제 잘 설명해 주신 김경환 팀장님과 네, 저희 김범진 팀장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번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